예, 안녕하십니까. 저 정치신세계의 윤갑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 설주환 변호사입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네네네. 급작스러운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 예, 오늘 허위 사실 때문에 여러모로 정신 없으셨을 텐데요. 어떠십니까? 예, 뭐, 오전부터 좀 뭐 여러 군데 전화가 와서 뭐 알게 되었고요. 뭐 기자분들도 전화가 왔고,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뭐, 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 게시판이라든지 조금, 찾아보면서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은요, 우리 새로운 네. 미래에서 맡으셨던 당직이 무엇이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새로운 미래에서 전략기획실장을 맡았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소위 이제 그 명투버들이 말하는 네. 전략기획실장은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네네. 일단 궁금한 게요. 네. 변호사님께서 이화영의 변호를 맡게 된 계기가 어떤 거였나요? 작년 2023년도 3월에, 당시 이화영을 변호하고 있던 이제 현근택 변호사가 계셨었죠. 네. 이제 저도 이제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소속이었고, 당시 이제 현근택 변호사가 좀 도와달라. 본인이 이제 다 하기 힘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저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변호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 어, 뭐, 당시 이제 현근택 변호사가 그 재판 기록 유출건 때문에 그랬었죠. 네, 네, 못하게 되었어요. 중간에 아하. 3월 초 정도에 아마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좀 급작스럽게 못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가 한 6월 12일이죠. 12일까지 3월부터 6월 12일까지 제가 검찰 조사에 입회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그 진행하다가 이화영 변호인을 하시다가 사임계를 내신 이유는 뭔가요? 뭐,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좀 더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이는데, 네. 일단은 당시에도 이화영 씨가, 저와의 신의를 깨는 짓을 했었죠. 그런가요? 예, 그 신을 깨는 일을 했었었고, 그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고요. 당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했고요. 당 대표실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음흠. 되었었고, 네네. 그럼으로써 제가 더 이상 뭐 도와줄 필요가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날 즉시 안 들어갔어요. 근데 뭐 네. 이것을 김광민 변호사는 네. 유튜브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데 제가 이화영을 뭐 회유를 했는데 음. 거기에 말을 안 들으니까 그만둔 거 아니냐 아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던데 그건 전혀 사실관계가 틀리죠. 네. 네. 의뢰인과 변호인 간에 이제 신의가 깨지면은 사실 일을 더 하기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이제 여기서 밝히시기는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그건 제가 수사기관에서 아마 밝힐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그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설주환 변호사 그러면은 그동안 민주당을 좀 대변해서 방송 패널에 많이 나오셨고 또 이제 네. 이재명 네. 대표 입장을 대변하는 음. 입장에서 이제 방송에 출연을 해오셨는데 네네네. 갑자기 또 새로운 미래로 입당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 네, 예, 그 그렇죠. 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당원들이 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제가 방송을 했다라는 것은 조금 뭐 그런 적도 있었겠죠. 하지만 네.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얘기를 방송에서 민주당 입장을 대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네. 민주당이 잘못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저는 잘못했다. 이것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지적도 했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기억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새로운 미래에 오게 된 것은 이제 제가 그 과정,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원칙과 상식 멤버였던 이제 조홍철 의원이라든지 이원우 의원, 김종민 의원과 함께 행동을 하게 돼서 음흠. 탈당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미래대연합에서 소속을 하고 있다가 미래대연합이 이제 새로운 미래와 합당을 하게 되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입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네. 그 과정에서 뭐 이제 네네. 정치 신념이나 정당에 대한 입장도 좀 이렇게 바뀌셨다고 보면은 될까요? 아무래도 저는 일단은 양당 지도가 가지는 이런 패권주의, 네. 당내 패권주의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우리가 부작용을 많이
좀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당 제도가 아니라 이 양당의 이러한 그 패권주의가 문제다. 그래서 제3지대가 어떻게든 자립을 해야 되겠다. 이 3지대가 어떻게든 국민의 어떤 이런 중도층의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그릇을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3지대의 성공을 위해서 일단 나왔던 것이고요. 그 선택지 중에 하나가 이제 새로운 미래였었고, 근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은 뭐 개혁신당과의 합당과 어떤 우리가 다시 찢어지게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네. 결국에는 제가 뭐 개혁신당으로는 갈 수는 없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미래와 함께 또 이낙연 대표님도 또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김종민 의원이라든지 뭐 저랑 같이 온 박원석 의원이라든지 여러분들과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미래에 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이제 본 가지로 돌아가서요. 네네네. 최근에 검찰 그 술파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네네. 그 점에 대해서 이화영의 변호인이었던 입장에서 언론에 검찰 술파티 그거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네,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술파티라는 건 지금 날짜도 계속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못 봤다라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불가능해라는 입장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상 일단은 제가 변호를 하는 입회를 들어갔을 때는 그런 일은 없었고요. 네. 당연히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언론에는 뭐 김광민 변호 이화영 씨 측에서는 6월 달이라고 했어요. 네. 6월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취재하는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당시에 제가 저는 6월 12일까지 있기 때문에 그 이후 사실은 모르죠. 그렇죠. 그 이후엔 제가 간 적이 없으니까. 아는 범위에서 말씀하신 거네요. 그럼요. 그건 제가 겪었던 일 중에 그런 이런 낌새라든지 네. 그럴 만한 분위기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나는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을 뿐이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화영 씨 측에서 6월 30일을 지목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날짜가 뭐 7월 3일이다. 아하. 또 이걸 검찰이 또 반박을 하니까 그러면 꼭 날짜를 특정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당연히 6월 말에는 저는 모릅니다. 그 부분은 네.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예. 하여튼 제가 있었을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뭐 분위기나 그런 일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사견을 전제로 여쭤보는 건데요. 네. 그러한 조사실에서 술파티가 있었을 법한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시는지 이건 그냥 사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검찰을 뭐 이 사건뿐만 아니라 네. 뭐 다른 형사 사건도 많이 들어가보고 검찰 입회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이건 변호사들한테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네. 아니 그리고 이게 검사와 피의자가 둘이 있었다면 저는 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검찰 수사관뿐만 아니라 어떤 교도관이라든지 너무 눈이 많아요. 네. 네. 근데 그걸 또 예를 들어 같이 먹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교도관만 해서 최소한 3명인데 그 사람들은 그럼 도대체 뭐 눈이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술 냄새를 눈치채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그런 개연성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개연성이 낮다고 보시는 거고요. 네네네. 그럼 이게 이제 정서적인 뭐 법감정이라든가 이런 정서적인 측면을 떠나서 만약에 피의자에게 네. 술을 줬다. 그러면은 혹시 뭐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나요? 피의자에게 술을 줬다.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줬다 상상하기도 어려운 사실인데. 네네. 줬다라고 하는 뭐 술을 줘서 뭘 했냐가 중요하겠죠. 법적으로만 따진다면. 네네. 네, 뭐 근데 술을 주면서 협박을 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개호 규칙에도 어긋나고요. 네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뭐 교도관들도 검사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되게 제가 봤을 때 검사들도 되게 그 교도관들 눈치를 많이 보시거든요. 그런가요? 예. 네, 많이 보시고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그 안에 계세요. 그분들이.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가능하다고 하는 건지 저는 저는 그런 거 경험을 예. 못 해봐서. 예. 하긴 뭐 술 파티를 했건 안 했건 우리하고 뭐 관계 있는 일은 아니고요.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뉴 탐사 얘긴데요. 네네네. 뉴 탐사가 이화영의 지인의 전원 형식을 빌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변호사님에 대해서 네. 검찰과 아주 친한 변호사다. 네. 맞습니까? 아니, 제가 검찰과 누가 친합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에 뭐 학교라도 연결이 돼 있다든지 네. 이런 검사가 있어야죠. 솔직히 제가 아는 검사가 없어요. 수원지검에. 그리고 제가 수원의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게 올해 1월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그 전에는 제가 순천에서 개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수원에 온 게 1월이에요. 근데 어떻게 아는 검사가 있을 수가 있죠.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도 검사 친한 검사 좀 있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 그래요. 근데 더더군다나 네. 또 제가 민주당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 경계를 하죠. 검사들은 솔직히 오히려 하긴. 네네. 예, 불편한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상당히 이게 어찌 보면 뭐 단순히 보면 부패 사건인데 뇌물을 받거나 정치 자금을 받은 사건인데 어찌됐든 간에 정당인이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또 민주당 법률위 소속 변호사가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 당을 대표해서 뭐 당을 대표했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당을 대표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또 거기서도 그런 내용도 있는 걸 제가 봤는데 네. 당에서 보냈다. 예. 저는 당에서 간 게 아니에요. 아, 그러면 현근택 변호사가 부탁을 해서 간 거죠? 네, 그렇죠. 그냥 개인적인 어떤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도와주러 들어갔던 것이고요. 당에서 보냈다. 물론 제가 민주당 법률위 소속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뭐 그렇게 이화영 씨 측에서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화영 씨 측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수임 계약을 맺고 갔기 때문에 뭐 당에서 보냈다.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와도 말을 맞췄다. 예. 뭐 이재명 대표하고 저는 잘 몰라요, 솔직히. 그리고 그래요? 네, 입을 맞추다는 것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건지. 제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만난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까? 없고, 예. 뭐 여럿이서 해서 한 10명 정도 해가지고 그때 만나거나 아니면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식 할 때 제가 뭐 잠깐 만난 적은 있으면 뭐 타적으로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누구랑 내가 이재명 대표랑 말을 어떻게 맞췄다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자, 이 이화영의 지인이라는 이 사람 누군지 좀 뭐 감이 잡히세요?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네, 나중에 그 지인한 사람도 제가 뭐 특정이 나중에 되면 네. 당연히 법적인 조치를 할 거예요. 예. 하나씩 해가지고 누군가 부르겠죠. 그러면 제가 뉴탐사를 고소를 하게 되면 네. 그 사람이 나오겠죠. 자기들의 취재원에 대해서. 네네. 정확하게 누구 특정이 되면 저는 그분도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뭐 법적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재명은 어차피 끝났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만 좀 확인해 주시면 되겠는데. 아니, 이재명 끝났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습니까? 네. 넘어갈게요. 네, 당시만 하더라도 네. 저도 나름 총선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법률위원회 소속으로서 열심히 했던 것이고 그런데 제가 왜 당시 대표였던 이재명이 끝났다는 말을 왜 합니까? 상식적으로. 자, 그럼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빨리 해줘라 이화영에게. 그리고 보석을 풀려나서 재판해라 이런 종류의 조언을 했습니까? 이런 말을 한 사실이 없죠.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왜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가 얘기를 했던 것은 그냥 있는 대로만 얘기하자. 있는 그대로. 예. 네, 있는 그대로만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제일 많이 뭐 들었던 얘기와 제가 했던 얘기가 똑같아요. 그냥 네. 있는 대로만 얘기하자. 예, 그거였어요. 아니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진술 거부하고 싶으면 진술 거부해라. 그 얘기도 했었어요. 그거 알아서 판단해라. 그러면요. 종이에 진술할 내용까지 다 써서 줬다. 이렇게 진술해라. 사실인가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닙니까? 정말 저 말도 안 되는 것인데 네. 그 종이에 써가지고 그거 어떻게 줍니까? 진술 방향에 대해서 오히려 본인이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밖에다 전달을 해달라. 네. 메모를 나한테 남긴 경우는 있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메모를, 그러니까 제가 작성을 하거나 그래서 제가 그 메모한 것을 제가 가지고 간 경우는 있지만은, 네.
제가 어떤 서류를 작성해서 진술을 이렇게 하라 마라 음흠. 어떻게 아니 그리고 저랑 이화영 씨랑 무슨 신뢰관계가 있다고 그런 말을 제가 함부로 해요. 저는 그러게요. 이화영 씨를 그 전에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네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해당 유튜브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화영은 이재명이 보내서 온 사람이구나, 당에서 온 사람이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저도 너무 말이 안 돼서 이런 말하기 좀 부끄럽습니다만 네. 쌍방울 방북 비용 대납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네. 이재명이 그런 걸 왜 시키지? 저도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재명이 자기한테 이게 불리한 내용인데 이재명이 뜻인 줄 알고 이걸 했다는 게 저는 그러니까 이 짓을 저는 앞뒤가 안 맞아서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 그리고, 부분이 너무 웃겨서.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게 이 사람이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는데 이 지인이라는 사람이 했단 말이 네. 이게 이재명이 뜻인 줄 알고 이화영이 착각을 해서 그렇게 진술을 했다? 그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저도 이 너무 우문을해서 좀 죄송하게 느껴집니다. 아니 저도 이걸 지금 보스장은 작성하고 있는데 네. 이걸 보고 제가 글을 몇 번을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일단 앞뒤가 맞지가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뭐 설명하기도 좀 거시기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어떤 일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없던 예. 말을. 예. 저도 그 유튜브의 댓글창을 봤더니 예. 이게 이상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수십만 명이 보는데. 네네네네. 자, 그럼 이거 질문 더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리석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은요. 네네. 변호사님께서 이화영을 만나서 했던 네. 얘기의 요지가 뭔가요? 아니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고 있는 대로 얘기하라. 하고 네. 뭐 진술 거부하고 싶으면 진술 거부해라. 근데 나는 차라리 진술 거부를 하든지 아니면 사실대로 얘기를 하든지 뭐 그건 본인이 판단을 해라. 그리고 뭐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으면 내가 옆에서 도와줄 수는 있으니까 네네. 어떻게 하면 나을지 어드바이스를 구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겠다. 예. 이게 끝이지. 제가 무슨 진술을 하라 마라. 아니 이화영이 저를 얼마나 믿는다고 뭘 하라 마라고 해요. 솔직히. 이화영 씨가 그러니까. 저랑 언제 봤다고 솔직히.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뭐 그 다른 변호인 그러니까 지금 네. 갑자기 제가 이름이 헷갈리는데 그 네. 대타로 들어간 변호인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렇죠. 네. 대타로 들어가서 뭐 그렇게 큰 판을 흔드는 얘기를 하셨을 리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예, 현근택 그러니까 변호인의 대타로 들어가서 그렇죠. 거기까지 그렇게 나대듯이 하실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면은요. 이화영은 설주환 변호사님의 설득에 이게 설득이라고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무슨 설득을 해요? 설득을 한 거 자체가 아니다. 네, 아니 그리고 설득을 한다는 것은 네.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검찰하고 뭐가 짝짝꿍이 돼가지고 했다는 건데 네. 제가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예, 그냥 조용히 뭐 법적인 대응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은요. 그 제가 뉴탐사 지켜봤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봤는데 네. 지금 이 사람들이 설주환 변호사님을 이름을 특정하진 않았어요. 이 방송에서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약간 협업 스타일로 다른 유튜버들이 이제 이름을 공개하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네. 뭐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특정이 되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죠. 새로운 미래로 가서 뭐 전략기획위원장 했다. 그 정도면 예. 특정이 되죠. 특정이 된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럼요. 아니 그럼 법적으로 봐더라도 어떠한 직함까지 나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충분히 특정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예. 자, 그럼 이 양반들이 친이낙연계 이낙연 쪽 사람, 이낙연 지지자로 확인되었다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데요. 네네. 심지어는 뭐 이재명이 보낸 변호사가 아니라 이낙연이 보내 투입된 밀정으로 보인다 등의 표현을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좀 반박을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 어떨까요? 이건 사실관계가 진짜 하나도 맞지가 않는데요. 네, 저는 일단 이낙연 대표를 올해 그 새로운 미래에 함께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네, 만난 적도 없고 연락처도 없고 알지를 못했어요. 이제 일면식이 없다는 말 그대로 아예 몰랐고요. 그리고 뭐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에 제가 6월 12일까지 변호를 했잖아요. 네. 이낙연 대표가 미국에서 귀국한 것도 6월 24일이에요. 그 이후에요. 그 이후에. 아, 그렇죠, 예. 예. 아니 그럼 제가 뭐 이낙연 대표랑 뭐 미국에 계실 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아유. 뭐
아니 그리고 당시에는 오히려 네. 진짜 방송 찾아보시면 제가 이낙연 대표를 비판한 것도 있어요. 심지어 예,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진짜로. 음.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을 이제는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낙연 대표를 악마하기 위해서 네. 이번 건도 이낙연 대표가 배후에 있었던 거 아니냐 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명백하게 허위입니다. 예. 저런 주장을 하고 싶으면은 설주한 변호사님 연락처를 못 구할 것도 아닌데 간단하게 한번 그럼요. 반론권 요즘 그런 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당연히 확인 취재를 해야지 정상 아닌가요? 연락이 왔나요? 아니 전혀 안 왔어요. 전혀. 오히려 제가 예. 지금 뭐 제가 유탐사가 뭐 강진구 기자가 하시는 건지 제가 유튜브를 안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네, 강진구 기자, 뭐 허재영 기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서 강진구 기자 제가 연락처까지는 일단 확보를 해가지고 연락을 제가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네. 일단 제가 다른 뭐 장윤선 기자라든지 이쪽은 제가 반박을 하겠다. 네. 내가 출연을 해서라도 하겠다고 제가 일단은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는 반박을 하거나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을 아예 확인 취재조차도 안 하고 이렇게 내보낸 것 자체가 저는 이게 기자로서 이게 맞는 보도 방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솔직히. 그동안은 뭐 확인 취재를 하는 신용이라도 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그것도 빼버렸네. 뭐가 그렇게 급한지.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법적으로 전부 다 유튜브에 박제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이 네. 부분 다 걸고 넘어갈 거다라는 걸 예고합니다. 오늘 그래서 밤새 고소장 써야 돼서. 아이고 오늘 바쁘신데 제가 시간 많이 잡아먹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보면은 로 보인다. 네. 뭐뭐로 판단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굉장히 완곡하게 하면서 잘 빠져나가요, 저 언론사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단정적인 표현은 이렇게 최대한 피해가면서 했는데 네네네. 이런 상황에서도 법적 조치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 뭐 최대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네.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일단 고소를 통해서 허위 사실임이 명백하고 그걸 네. 자기들이 판단한다, 뭐 그렇게 보인다, 추측한다, 뭐 아니면 이화영 씨 측의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걸 공공연하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저도 응원 드리고요. 네네. 이후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다시 또 한번 네네네. 사실 전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이화영이 네. 법정 증언에서 이재명이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했다가 번복했던 네. 그 당시 스토리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아니 근데 네.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해서 아니 진짜 그렇게 할 거냐. 그래서 저도 뭐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뭐 그래라 알아서 해라. 뭐 제가 뭐 이분과 뭐 운명을 같이 할 것도 아니고 뭐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셔라. 그리고 그 당시에도 제가 이재명 대표 쪽에 다 보고는 해줬어요. 네네. 알려는 드렸어요. 이렇게 진술 바꾸려고 바꾼다고 하신다. 예, 뭐 그랬었죠. 예. 최근에 방송 출연을 하셨을 때 저는 네. 이제 새로운 미래 뭐 전략기획 뭐 위원장 뭐 이런 식으로 네네네. 직함이 나갔었는데 최근에 변호사로 바뀌었다고 해서 네, 당원분들께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탈당한 것인가 뭐 탈당할 예정인 것인가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뭐, 좀 한번 예. 풀어주시죠. 일단 뭐 선거가 끝나고 집행부가 다 그 사퇴를 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당직은 당연히 이제는 쓸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냥 당원이시죠. 그렇죠. 예, 당원이고 뭐 제가 뭐 당장 뭐 탈당한다는 계획을 갖거나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네네. 당연히 새로운 미래와 함께 지금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당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네. 그러세요. 근데 예. 좀 그런 얘기가 많이 도시는 그래서 제가 당직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냥 변호사로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잘 이해했습니다. 네, 다음에 네. 관련해서 제가 또 네. 궁금한 거 생기면 한번 스튜디오 오셔가지고 같이 예, 인터뷰 그러시죠. 응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부지런히 네, 소장 네.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주한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가피였습니다. 고맙습니다.